초등학교 5학년 때 모모라는 소설책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엔데이 소설 중 가장 처음 본 것은 끝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전집이 없었습니다. 전집을 살 만큼 여력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전집을 사달라고 할 만큼의 여력이 없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책방을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는 헌책방은 명일사거리에서 성덕여중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나왔습니다. 명일사거리는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아시아 음악학원이 있었고 드럼을 배우고 합주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헌책방도 아시아 음악학원도 모두 시간의 흐름 안에서 지금은 제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헌책방은 제가 원하는 책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빛이 된 책들 중 흥미를 끌 만한 요소가 있어 보이는 책을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끝없는 이야기를 발견했고 미하엘 엔데를 알게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가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하엘 엔데는 철학적 내용을 소설에 잘 섞어 놓는 것 같습니다. 단편 자유의 감옥은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보여준 논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모에 나오는 거북이 카시오페아는 제논의 역설인 아킬레스와 거북이에서 처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논의 역설에서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카시오페아는 느리지만 회색 신사는 결코 카시오페아를 잡을 수 없게 그려집니다. 제논의 역설을 간단히 말하면 유한한 거리라도 무한히 분할 가능하므로 무한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끝에 다다를 수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무한히 분할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없게 됩니다. 모모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시간과 공간에는 최소 단위가 있다면 그것은 빛의 속도로 형상화될 것입니다. 최소 시간 단위당 최소 공간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도출되며 현대 물리학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모모는 제논의 역설에서 느리더라도 결코 잡을 수 없는 거북이와 무한히 분할 가능하다면 멈추어 잡아낼 수 있는 현재는 없다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본질에 대해 좀 더 문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모모의 경우 시간 그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 현대 사회에서의 시간 효율성과 기호로서의 상품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큰 작품입니다. 시간 효율성은 효율적으로 아낀 시간을 저축할 수 있다는 시간은행으로 기호로서의 상품은 모모를 꼬여내기 위한 인형으로 등장합니다. 시간 효율성의 한 예시로 시간 동작 연구가 있습니다. 분업과 대량 생산 체제에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인간을 기계와 같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노력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성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시간 동작 배분은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며 모모에서 회색 신사들이 사람들을 겁박하는 논리 역시 이러한 생산성입니다. 이제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은 그 자체의 사용 가치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맞물려 기호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보기 위해 명품 시계를 사지 않습니다. 명품 시계가 주는 그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명품 시계를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입니다. 모모에서 회색 신사들이 모모를 회유하기 위해 인형을 주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인형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현대인의 그것처럼 말입니다. 모모를 처음 읽었을 당시 이야기 자체는 재밌었지만 재미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있어 삶이란 일상적인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였습니다. 삶의 의미는 일상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야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모에 나오는 이발사의 시간표는 고루하고 지루한 삶으로 보였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을 자는 것은 빠르게 해치워야 하는 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의 시간을 아껴 모모에서처럼 회색 신사들에게 뺏기지 않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생존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몸에 고장나는 부위가 생기고 회사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으며 삶의 대부분은 그것을 위한 수단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곧 삶이며 그것 자체로 삶은 충실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이발사의 시간표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소리가 얼마나 좋아. 건강하고 그냥 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곤하잖아. 너무 조심해야 되고. 네,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돼.